지구촌 개벽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최근 추가로 점령한 시리아 남부 지역에 대해 병력을 무기한 주둔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중동 정세에 또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 카츠는 시리아 레바논 접경 지역인 헤르몬산 정상에 위치한 이스라엘군 기지를 시찰한 자리에서 이스라엘군은 시리아에 무기한 머무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시리아 남부 전역을 비무장 상태로 만들고 나아가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은 국제법상 시리아 영토인 골란고원의 일부여서 이스라엘의 점령 행위가 위법하다는 국제사회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시리아 알-아사드 정권의 붕괴 이후 시리아 정부가 내부 혼란으로 국경지역 통제력을 상실하자 이스라엘은 군사력을 신속히 투입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헤르몬산 정상 2곳을 포함해 시리아 땅에 9개의 전초기지를 설치했고 보안구역이라는 명목으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인근 지역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다른 무장 세력이나 외부 세력의 침투를 막겠다는 이유를 내세웠지만 사실상 점령지를 확장하는 행위라고 비판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국경 인근 자국민과 시리아 내 드루즈 신자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을 강조합니다. 드루즈는 이슬람 시아파 분파 중 하나로 골란고원 일대에 거주하는 시리아인 가운데 상당수가 이 교파에 속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드루즈 주민들이 골란고원 내 이스라엘 마을에서 일할 수 있도록 입국 절차를 완화하겠다며 유화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1967년 제3차 중동정쟁 이후 골란고원을 불법으로 점령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이스라엘이 또다시 힘의 공백을 틈타 무단 주둔을 확대하는 것은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큽니다. 시리아는 자국령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임시 대통령 아흐메드 알사라는 우리는 이스라엘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그들이 느낀다는 위협 자체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는 선제 공격을 위장한 점령이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 인권단체와 중동 주변들 역시 이스라엘의 강경 대응을 규탄하며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안보 유지를 이유로 장기 주둔 계획을 고수할 뜻을 밝혀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최신 천문학 연구에서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거대한 우주 초구조체가 발견되었습니다. 독일 막스플랑크 연구소 연구진이 밝혀낸 이 거대 구조의 이름은 키프로 지구에서 약 130에서 250 메가파섹 떨어진 곳에 위치하며 그 전체 길이는 약 428 메가파섹, 즉 14억 광년에 달합니다. 이 엄청난 필라멘트 형태의 구조는 70개 이상의 은하단과 초은하단이 연결되어 형성된 거대한 네트워크로 우주의 주요 물질 분포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구진은 X선을 방출하는 은하단의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은하단 간의 연결 패턴을 조사해 키프와 같은 대규모 우주 구조를 밝혀냈습니다. 분석 결과 키프를 포함한 5개의 초구조체가 관찰 범위 내 전체 은하단의 45%, 은하의 30%, 그리고 전체 물질의 25%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초구조체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 부피의 약 13%를 차지하며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초구조체가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존에 알려진 거대 구조들과 비교해도 압도적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발견된 슬론 만리장성보다 훨씬 거대한 규모로 우주의 대규모 구조에 대한 우리의 기존 이해를 다시 생각하게 만듭니다. 현대 천문학에서는 은하나 은하단이 모여 구성하는 코스믹 웹의 존재는 널리 알려져 있지만 종래 우주 전체의 대규모 구조는 전체적으로는 대체로 균일하게 분포하고 있다고 생각됐습니다. 하지만 키프와 같은 거대한 초구조체가 밝혀지면서 이 균일한 분포 속에서도 국소적으로 매우 밀집된 영역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도 프렌즈 오브 프렌즈 알고리즘 기법을 활용해 은하단들이 중력적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조사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물리적으로 가까운 동료 은하단들을 연속적으로 연결해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방법입니다. 키프는 단순히 거대한 규모를 넘어 중심축을 따라 여러 개의 가느다란 가지가 뻗어나가는 복잡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잉카 문명이 사용했던 매듭 기록법인 키프와 닮아 있어 연구진이 이 구조체에 키프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키프의 질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이는 우주의 팽창 속도와 허블 상수 측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키프의 존재는 주변 은하들의 스트리밍 운동, 즉 국소적인 중력의 영향으로 한 방향으로 정리되어 움직이는 현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주 배경 복사와 같은 초기 우주의 흔적에도 미묘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주의 팽창을 설명하는 기존 모델에 재조정이 필요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 해군 군함들이 호주 근처 해역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벌이고 이어서 호주를 한 바퀴 일주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호주 내 경계심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3월 3일 호주 국방부는 중국 해군 군함들이 현재 호주 서부 최대 도시 퍼스에서 남동쪽으로 약 305해리 떨어진 해역을 항해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군함은 지난달 중순 호주 북쪽 해상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유도미사일 순양함 쭈니함, 호위함 헝양함, 종합보급함 웨이사누함 등 3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호주 동해안과 남해안을 따라 항해 현재 남서부 해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군함은 이미 호주 해안선의 약 3분의 2를 항해했으며 결국 호주를 한 바퀴 도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중국 군함이 호주 주변을 일주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중국 군함들은 호주 영해를 침범하지 않아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호주 배타적 경제 수역에 진입한 데다 이례적인 항로를 따라 항해하면서 호주 정부는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21일부터 22일 사이 중국 군함들은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 태즈먼해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측은 훈련이 임박해서야 계획을 알렸고 이로 인해 주변 상공을 비행하던 민간 항공기 49편이 급하게 항로를 변경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해 호주 국방부와 외교부는 중국 측에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말스 장관은 통상적으로 이런 훈련은 12시간에서 24시간 전에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중국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민간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샤오첸 주 호주 중국 대사는 중국은 국제법과 국제 관행에 따라 훈련했다라며 사과할 이유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호주의 국방비는 국내 총생산의 2% 수준인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이 지난 수년간 대만을 동서남북으로 포위하며 대규모 군사훈련을 벌였던 것처럼 호주에 대해서도 유사한 압박을 시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인도 국제군사 뉴스 매체인 유라시안 타임즈는 중국이 대만에 가했던 방식과 유사한 무력 시위를 호주와 뉴질랜드를 상대로 전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로서는 중국 해군의 항로와 추가 군사 행동에 따라 호주와 중국 간의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모든 연방정부 직원이 지난주 업무 보고를 요구받는 이메일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응답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사임 처리된다는 강경한 방침이 발표됐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일론 머스크 미국 정보효율부 수장이 2월 22일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이번 주 달성한 업무를 5개로 요약해 월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답하라는 지시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머스크는 연방정부 재정 지출을 대폭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규모 공무원 해고에 착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연방정부 개혁을 예고하며 공무원을 스왑프, 즉 적폐로 지칭해 왔습니다. 당선 후 본격적인 해고 정책을 추진했으며 2월 11일 국제개발처를 시작으로 교육부, 국방부, 소비자금융보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등 주요 기관의 업무 중단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머스크는 연방정부 내 기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겨냥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지난해 11월 그는 X계정을 통해 보건복지부, 주택도시개발부, 국제개발금융공사 등에서 일하는 공무원 4명의 이름과 직책을 공개하며 가짜 일자리가 많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미국 정보효율부 수장이 된 머스크는 가장 먼저 법적주의가 불안정한 견습 직원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ABC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12개 이상의 연방기관에서 약 20만 명의 직원이 해고됐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견습 직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고 통지서에는 해당 직원의 고용이 공공의 이익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 일부 직원들은 사전 녹화된 영상이나 음성 녹음을 통해 해고를 통보받았으며 몇몇 직원들은 30분 이내에 건물을 떠나라는 지시를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머스크는 연방수사국, 식품의약국, 국무부 등 주요 기관에도 당신은 지난주에 무엇을 했습니까? 라는 이메일을 발송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부처는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연방수사국의 캐시 파텔 국장은 직원들에게 해당 이메일에 답변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렸으며 국무부에서도 팁으로 너지 관리 담당 차관 직무대행은 직원들은 자신의 상급자 이외에 업무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연방정부 인사관리처가 수백만 개의 이메일 답변을 실제로 검토할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보효율부가 연방정부 인사관리처 직원 수십 명을 해고하면서 인력마저 부족해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지구촌 개벽 소식이 궁금하시면 STV 상생방송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